이 문장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문장이 정말 맞는 문장인지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이해하시면 분사구문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없애고 ing로 문장을 연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식이 이해되면 분사구문의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일 겁니다. 먼저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포함된 절을 종속절, 그리고 주어와 동사로 문장이 완성되는 부분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절과 종속절을 바로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 접속사 연결의 문장을 ing로 연결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긴 문장을 ing를 써서 짧게 만든 게 분사구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그 과정이 잘 이해될 겁니다.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는 접속사의 생략입니다. 두 번째는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르면 종속절의 주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문장을 짧게 하는 중이니까 같은 건 또 쓸 필요가 없고 다른 건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동사의 시제를 비교합니다. 영어에서 시제가 같으면 항상 단순 시제로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v, 동명사와 분사는 VING로 하고 먼저 일어난 일에는 have를 붙인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종속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은 시간이면 종속절의 동사인 V1에 ing를 붙여 쓰고 다르면, 즉 종속절의 시제가 먼저 일어난 일이면 having 플러스 V1의 PP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접속사를 없애고 ing를 써서 연결하는 문장인 분사구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being과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혼동이 오고 겉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문장이 나옵니다. 즉, 분사가 없는 분사구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여기 having pp에는 ot을 더 넣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문장을 실제로 고쳐보고 분사구문의 해석법으로 해석까지 보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접속사로 연결한 이 문장에서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를 비교하는데 같으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ing로 연결해야 되니까 동사의 시제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시제가 둘 다 과거로 같으니까 단순 시제를 써서 종속절의 동사에 ing를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이 오프닝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됩니다. 이 문장이 ing에 의해 짧아졌으니까 해석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방식대로 분사가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접속사의 뜻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문을 연 나는 상쾌하게 느꼈다로 되고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문을 열었을 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의미가 분명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은 주어를 비교해서 주어가 같으니까 종속절의 주어는 생략합니다. 이제 시제를 비교해보면 종속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을 써서 having finished로 연결합니다. 해석을 할 때는 having finished를 끝내는 이렇게 하지 않고 ot을 더 넣어서 끝낸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해석이 끝낸 그 일을 나는 집에 갔다 이렇게 되고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접속사의 연결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종속절이 뒤에 나와 있지만 과정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접속사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같으니까 뒤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은 시제를 비교하는데 둘 다 과거로 같은 시간이니까 단순 시제인 스마일링을 써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문장에 이어지거나 컴마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순서대로 해석하다가 그리고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녀는 나를 봤다,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의미가 분명하니까 적절한 접속사의 연결 해석은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먼저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비교해보면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어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다음은 동사의 시간이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단순 시제인 being을 써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사가 없는데도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equal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해서 문장의 해석을 단어 조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분사구문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의 해석은 비법을 이미 공부한 대로 뭐뭐다, 뭐뭐다로 먼저 해석하고 적절한 접속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모든 상황이 같다, 이 계획이 더 좋다로 하고 나서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면 됩니다. 즉, 모든 상황이 같다면 이 계획이 더 좋다로 뇌를 수정합니다. 이 접속사 연결 해석의 뇌 수정은 자리에 맞춰 분사구문으로 보기만 하면 비법 해석을 통해 누구나 다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ing로 연결되면서 짧아지는 과정과 그 문장을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원리와 예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문법 문제 풀이 과정으로 보지 말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구성 방식의 원리로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사라진 접속사, 생략된 주어, 그리고 시제의 관계까지 한 번에 보이게 됩니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분사구문의 해석은 제가 알려드린 비법 해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주의사항입니다. 분사구문에서 실전 사용이든 시험이든 분사구문에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의 관계를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1번 주어에서 보면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주절의 주어가 분사구문의 주어라는 말이니까 이 관계가 의미상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실전 사용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문을 제가 알려드린 분사구문의 간편 해석법으로 보면 좋은 나는 밖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고 fine과 주절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간다는 의미니까 분사구문인 be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I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날씨가 좋다, 나는 밖에 나갈 거다로 해서 적절한 접속사로 연결하면 날씨가 좋으면 나는 밖에 나갈 것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맞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2번은 능동수동인데 분사구문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을 해석으로 보면 창밖을 보는 강은 매우 아름답다로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고 의미를 맞게 보면 일반적으로 강은 보여지는 것이고 이 문장에서는 seeing의 주어가
별도로 없으니까 강이 분사구문의 주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은 보여지는 수동이니까 being seen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being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seen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은 창밖으로 보여지는 강은 매우 아름답다로 됩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에서는 주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칭 독립 분사구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수거니까 외워둬야 합니다. 뜻을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해보면,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하면, briefly speaking, 간단히 말하면, seeing that, 뭐뭐로 판단해보면, 또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with 분사구문입니다. 이건 형태가 with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플러스 분사 또는 형용사나 부사, 전치사 등이 오는 건데 이 경우 해석은 with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번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하고 2번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와 분사는 주어, 동사처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해석해보면 그녀는 봤다, 피자를 입에 군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with는 뭐뭐 하면서로 했고 명사와 분사는 주어, 동사처럼 그녀의 입이 군침을 흘린다의 관계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예문은 일단 답이 crossed입니다. 명사와 분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고 다리는 꼬여지는 거니까 수동이 되고 pp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이 그는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꼰 채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는 명사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할 때도 이게 with 분사구문인 걸 이해해야지 여기 inside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 식당은 문을 닫았다, 일찍 이렇게 되고 그 뒤에는 말의 논리상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ith를 어떠한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면 분사를 형태로 보던 문법 분사는 끝나고 자리를 기준으로 한 분사의 이해가 완성됩니다.